중국 제가 5월 달에 갔을 때도 분위기는 처참했죠. 나쁜 건 감안을 제가 하고 갔지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아요?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네. 작년에 기억하시면 1년 전에 딱 1년 전에 6월부터 8월 사이에 중국이 상해 락다운 이후에 이제 다급해가지고 긴급 인프라 대출 그런 한도 같은 것들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진폭 자체가 이미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네.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총리이신 리창 총리는 패키지 얘기하고 지금 독일 가 그냥 있죠. 비행기 타고 도망가셨고요. 도망. 이제 기대치 대비 이게 긴박하게 안 돌아가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해서는 시장이 이제는 그 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하나증권의 김경환 위원님 좀 안 좋아했던 좀. 빨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LPR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론 프라임 레이트 이거 인하를 했는데 찔끔했네요. 시장 기대보다 하한선이었죠. 그러니까 시장 네. 기대 상한선이 15bp 정도나 네. 뭐 20bp 얘기였는데 네. 어제 그냥 신용대출 적용하는 1년물하고 그 5년물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적용하는데 결국에는 그 10bp 정도 적용을 해서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늦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뭐 했었으면 3월, 4월에 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예.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중국 주택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예. 전월비로 이제 중국 경기가 전인대 이후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5월에도 중국 갔었습니다만 했었으면은 뭐 늦었더라도 좀 강도라든지 패키지성 정책을 지금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뭐 일단 저는 시차라고 보긴 합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 예전에 2020년, 2021년에도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알맹이를 좀 채워가긴 하는데 네. 시장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갈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해갖고 한 최근 2주 동안 중국 커머디티 가격도 좀 올랐고 부동산 건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중국 정부가 이 상징적인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를 더 인하했다면 부동산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더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제 일단 10bp 정도만 하니까 그냥 갈증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7월 달까지 각 지방별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제 그 주택담보대출 적용하는 5년물 금리를 10bp만 인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7월 달에 지급준비율 인하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좀 더 준비는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그 각 지역별로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는 금리를 현재 지금 적용하는 금리보다 사실 더 많이 낮춰놨습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치인데 전월비나 전년비로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한 3개월 연속 빠지면 네. 그 해당 도시는 지금 고시하고 있는 이 LPR 금리보다 하한선이 마이너스 20bp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다 해제해 줬습니다. 그게 네. 이제 거의 네. 지금 1년 됐는데 9월 달 전까지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금리는 대부분 많이 낮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행정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 해주는지를 좀 시장이 이제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뭐 전반적인 조치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반적인 조치들도 그렇고 금리 인하도 조금 뭐 0.1%씩 그러니까 12bp씩 하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와 환호하긴 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0.25든 뭐 0.5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연초부터 거의 뭐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물가가 바뀐 거 아니냐 싶으실 정도로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계시고 네. 유동성을 아무리 뿌려도 전반적으로 이게 함정에 빠진 것처럼 간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팩트로 보면 중국 금리 자체는 이미 사상 최저까지 많이 낮춰놨고 시중금리도 지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보다는 시장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좀 보여달라는 그게 제일 클 것 같고요. 그 좀 꽤 됐는데 어디죠? 그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 네, 헝다를 비롯해서 그때 야 완다, 이러다가 부동산 헝다. 완단이 뭐쭉 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일단 낙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가보시니까. 일단은 당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당장은 그냥 살려만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 결국에 할 건데 네. 이 관련 기업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작년에 이제 중국 뉴스 기억하시면 그 입주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된 아파트가 네. 수없이 발생해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중국 정부의 당위성과 목적은 이 아파트들 마감하고 관련 업체들 일부 이제 관련해서 지원해서 아파트들 준공시키고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고 내년까지 이걸 진행하기 전까지는 덮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아쉬운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가게가 지금 저희가 5월 중국 방문했을 때 느낀 거는 네. 제로 코로나 후유증이 좀 심하고 저희가 봤던 것보다 소위 말해 저희가 연초에 저도 포함해서 설레발 친 거에 대비해서는 가계 중산층의 후유증이 심하고 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훼손이나 심리 훼손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화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도 다시 꺾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바닥 친 건 알겠는데 그 이후로 다시 지금 거래가 떨어지니까 거래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또 상당 부분이 이 주택 거래에서 오거든요. 네. 재정 수입이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부동산이 화끈하게 살면 재정 수입이 좋아지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하는 인프라 투자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런 선순환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를 상하단을 막아놓고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그냥 더 안 나빠지는 정도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현재 수준의 지방정부 지원으로는 어렵고요. 아마 뭐 특별 대출이라든지 중국 중앙정부가 뭔가 긴급성으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지금 정도의 부동산의 회복 정도의 강도로는 지방정부 인프라까지도 연결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는 게 4월 이후에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그럼 될 것 중국 같습니다. 경기를 중국 정부가 금리도 지금 뭐 거의 최저치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더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재정을 더 넣는 것도 부동산 관련해서 보면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이게 지금 전 세계 경기의 추세를 보면 그게 독립적으로 살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네. 안 좋네요. 사실 뭐 4월부터 저희가 안 좋은 건 많이 알고 있죠. 사실 국내 시장 이제 개장 전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주 관련해서 기대감은 이미 좀 한 번 더 낮추셨던 것 같고 중국 현지에 갔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지에 되는 주식이 일부 소수 안보나 일부 국영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었지 실제 시클리컬이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굉장히 언더퍼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른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3분기 바라봤을 때 전분기로 봤을 때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쪽은 아니고 N자형으로 올해 1분기 좋았다가 2분기에 지금 급락을 했고 3분기에 다시 전분기비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시장은 좀 만족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투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기억하시면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지금 리창 총리 말고 한 글자 차이 나는 리커창 총리 있을 때 6월부터 8월 사이에 중국이 상해 락다운 이후에 이제 다급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정책성 은행이라고 그러니까 그 국책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같은 데를 동원해서 긴급 인프라 대출 그런 한도 같은 것들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업데이트 드린 수치가 한 1.4조 RMB,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인하 한 2번 정도 하는 조치들이 긴급하게 나왔었는데요.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해서는 시장이 이제는 그 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진폭 자체가 이미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총리이신 리창 총리는 패키지 얘기하고 지금 독일 가 그냥 있죠. 비행기 타고 도망가셨고요. 도망. 기대치 대비 이게 긴박하게 안 돌아가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나오진 것 않을 같아요. 거예요. 안 나오진 않는데 금요일 날 그냥 비행기 타고 안보 쪽 우선이다 보니까 유로존 건너가셨고 기대했던 그 최상단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오니까 시장은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일부 되돌릴 것 같긴 합니다. 뭐 구리라든지 커머디티라든지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관련주 관련된 건 돌리겠죠. 근데 저희가 좀 몇 가지 현실적인 옵션들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7월 달까지 이런 거 주목하시면 됩니다. 일단 7월 달에 지급 준비율 인하 추가로 저희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재정 보셔야 되는데
그 국책은행들이 특별 대출 한도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블룸버그나 로이터 이런 쪽에서 중국이 뭐 패키지 나온다고 할 때 그 1조 위안 뭐 특별 국채라든지 뭐 이런 수치들이 있었는데요. 네. 국채 발행보다는 대출 정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대출하는지 그리고 소비부양책은 사실 전기차나 가전제품 정도일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조금 바람몰이를 합니다. 오늘 중국 그 상무부에서 오전에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네. 준공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준공?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들은 소위 말해 맛이 간 상태고 디벨로퍼들 문제가 네네.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그로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네. 기존에 너희들이 융자를 빌미로 후분양을 이렇게 분양을 청약을 받아놓고 그 돈을 막 돌려서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가 안 되고 건설이 안 된 건데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건설을 목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1분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국의 모든 신규 착공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지만 준공 데이터만 20-30%씩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저희가 앞두고 입주 관련 수요가 이제 어떤 쪽의 수요냐면 화학이나 가전이나 입주 관련 내장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중국이 한 번 더 키킹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가계를 믿기에는 지금 불안정합니다. 지금 중국 가계를 믿고서 저희가 대출 금리가 저렇게 낮은데도 주택을 조기 상환하고 있고 여전히 재화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프로젝트를 좀 보실 수밖에 없는데 준공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를 낮춰놓고 가계가 돌아오는 거는 기다려야 되는 일이고 아파트 준공 관련된 언급들이 조금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출장지에서 좀 느낀 게 중국의 이른바 좀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룹들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어디라고 고명하기 좀 그렇지만은 거기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자산 매각을 하려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네네. 근데 보니까 이게 저 패를 아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우려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뭐 경기 상황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후려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예를 들면 한 10억 불 달라고 원래 10억 불 정도 생각하는 거를 너 7, 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네. 실제로 네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뭐 빌딩도 팔고 뭐 중국이 리조트도 지금? 팔고 막 그런 것들 해외에 있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조금 더 경색되고 그러면 그런 그 중국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중국 제가 5월달에 갔을 때도 분위기는 처참했죠. 저희가 봤던 것보다 나쁜 건 감안을 제가 하고 갔지만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기업들 대표나 이런 쪽을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금융시장 인사나 매니저, 네. 애널리스트, 은행 쪽을 만났죠. 분위기 나쁜 건 이미 다 알고 왔는데 제가 상가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아요?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대감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그래서 전월비 전년비로 뭔가 증명될 게 있냐를 이제 보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바닥권에 온 것 같다. 기대감 자체가. 그래서 더 나빠지는 쪽보다는 이제 좋아질 걸 좀 찾아보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사실 부양책도 중요한데 물가 같은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은 저희가 뭐 정책 때문에 물가를 봤지만 중국은 생산자 물가인 PPI 같은 것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서 느낀 게 물가가 전월비로 상승하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이쪽 중국 현지에서도 손이 별로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정책이 아무리 나온들 그거보다는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5월 달에 중국이 CPI나 PPI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베이스 감안하지 않고 전월비나 기저효과 제외하고 봐도 물가가 형편없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월비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 특히 생산자 물가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나 중국의 재고 조정 사이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볼 때 이제 중국에서 뭔가 거리를 찾고 있는 국내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어닝 사이클이 중국의 물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전월비로 올라가는 걸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네. 저희 결론은 6월 달이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일단 저희 측정에는 바닥이라고 보여지고요. 7월부터 중국이 물가의 베이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이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비로 중국에서 물가 오른다, 임금 올린다, 대표 선수들 채용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시장이
기대감 하에서 이제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이렇게 내리거나 하는 거 이런 일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부동산에 먼저 영향을 줘요? 아니면 기업에 영향을 줘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영향을 줍니까?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금리 낮추게 되면은 가게나 기업이나 동반해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네. 시장이 더 원했던 거는 가게 쪽과 부동산을 좀 바랬던 거고요. 근데 그 기대는 조금 무산이 된 것 같고 무산됐어요? 좀 제한이 된 것 같고 지금 아마 같은 10bp 정도 인하하면 기업들만 좋은 상황이긴 하죠. 특히 기업 중에서도 약간 공급광이 걱정되는 배터리나 신재생이나 중국 정부가 계속 중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쪽은 네. 계속 더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미중 관계가 조금 변화가 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블링컨도 가고 뭐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중국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고 네. 그래서 네. 그냥 계속 그 정치적으로 뭐 강경 일변도로 가고 미국과 척지는 그런 상황이 중국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조금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중국의 입장은 약간 삐진 척 혹은 삐졌다. 그래서 조금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덜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적인 측면이든 하반기에 좀 내수에 집중하려면 미중 관계를 어느 정도 하한선을 그어놓고 그냥 확전 자체는 하지 말자라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그래서 어쨌건 깜짝 회동으로 보지만 블링컨이 시진핑 만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정상회담 11월 전에 할 가능성을 좀 굉장히 높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시당초 시장의 기대치가 저는 높지 않았다고 보고 어차피 양쪽이 더 악화되지 않는 쪽. 근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 제한하고 나머지 쪽은 또 느슨하게 간다라고 하면 쪽 저희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네. 미중 관계 자체는 일단 하반기에 그 기대치는 그냥 확전 방지 정도고 11월 에이펙 앞두고 그냥 정상회담을 깜짝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서 센티멘트 쪽이나 저희가 집중할 내수 문제 쪽으로만 집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대만의 1월달 총통선거가 역사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총통선거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야 누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저희 기존 시나리오대로 지금 대만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 쪽 약간 되면. 중국에 그나마 조금 덜 반감이 있는 그렇죠. 이런 쪽이 되면 네. 또 약간 미국의 대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질 수 있고 양안 관계도 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1월 달 전까지는 미국이나 어떤 서방 쪽의 대만 이슈 관련해서 본인들이 칼춤 출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해도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미중 관계는 최대한 느슨하게라도 유지를 하려고 할 거라고 좀 보여져서 그 관련 우려는 저는 조금 의외로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중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올해 뭐 급한 대로 지금 비자가 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상해 쪽 금융기관들 만나고 왔습니다. 상해? 네, 미팅은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밥 먹고 저녁 먹으면서 도대체 왜 부양책이 안 나오냐, 뭐 어떻게 좀 상해 락다운 견디셨냐 이런 것들 많이 확인하고 왔죠. 네. 중국인들 만나서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저 중국이 좀 안 좋은데 상황이 왜 이렇게 비자 나오는데도 왜냐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극동 빌딩 가셨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저도 불편했지만 저는 사실 불편한 상태에서 시간이 좀 걸린 거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저희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국 분들 한국 올 때 이제 비자 같은 거 좀 봐드렸더니 그쪽도 매우 기분 나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올 때? 네. 그러니까 사업가들 그래요? 이제 올 때 중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주중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자 서류가 제가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개인 계좌라든지 그 소득 정보 포함해서 배우자 학력까지 그리고 배우자의 증빙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솔직히 양쪽이 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가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오는 것도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가 생각한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네.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양쪽이 다 지금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예전보다 불편해진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자에서 한국으로 초빙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중국인이 좀 더 기분 나쁠 수 있고 중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제가 밝혀야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서류 구비 서류나 그런 것들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불편한 거죠. 그래요. 저희만 불편한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한 달 반만 기다린 거고 가서 한 달 반 기다려야 돼요. 한 달 반 비자 신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는 못 가네. 그렇죠. 갑자기 못 갑니다. 그리고 지문 찍고 이런 불편함은 있는데 사실은 그냥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기분 나빴던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거 뭐 그분의 개인적인 경우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뭐 아버지 학교에 뭐 별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열 손가락 지문 다 찍으면서 이걸 도대체 무슨 중국 가는데 내가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배려가 낮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옛날부터 출장을 많이 다녀봤고 이걸 많이 써봤는데 아마 가셨던 기간보다도 확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배를 더 적고 정보를 적는 건 맞는데 옛날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여행사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그 급행료 급하면 5만 원이고 싸면 1만 원이고 뭐 그러지 않았나? 그쵸. 옛날에? 중국 그냥 어디 장가게 여행 가고 뭐 이럴 때 관광 단체 관광 가고 뭐 아니요, 이러지. 뭐 출장 갈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불편함이에요. 불편하고 기다리는 문제인데 이제 저쪽에서 오는 서류나 이런 건 중국이 원래 한국 올 때 좀 더 요구사항이 저희가 많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볼 때는 조금 많이 불편할 거예요. 뭐 대응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우 의원님 보실 때 중국은 지금 현재 아마 바닥이 지금쯤인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일단 바닥이라 보고 어차피 시장이 지금 연초에 봤던 화끈한 리오프닝 관련 효과는 이미 없어진 상황이고 하반기 눈높이는 좀 많이 낮아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 이제 중국 관련된 가계 재화 소비나 재고 사이클이 특히 나빴는데 이게 그냥 하반기에 완만하게만 좋아지는 정도 확인이 되면 되고 그 조건 중에 6, 7월 부양책은 당연한 거고 네. 부양책이 세든 안 세든 일단 나오면 되고 네. 중요한 건 자생적으로 도는 게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완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증거는 확증적으로 물가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만 보면 예를 들어 6월 PPI가 정말 전월비로 바닥이라는 게 나오면 시장은 일단은 서서히 계속 베팅을 좀 더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국인들은 관련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냥 홀드 정도입니다.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동북아시아로 들어올 때, 예, 일본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EM 안에서만 보면 그 대만하고 한국이 워낙 좋았고 인도가 좋았잖아요. 네. 중국은 그냥 외국인이 패시브 액티브 다 그냥 홀드 상태에서 멈춘 상태고 아주 심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5월에 잠깐 많이 빠졌다가 6월달에 다시 또 2주 동안은 조금 베팅했죠. 근데 그게 지금 저희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베팅한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고 중국에서 빼서 일본 갔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아, 그건 시장이 다르니까. 네, 그냥 중국은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 안 들어가는 상태고 패시브들이 1분기에 자금들이 박아놓고 아 그냥 지친다라고 보는 정도의 지금 수급 상황이고 위안화가 지금 형편없이 약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중국의 거의 요인이 전 90%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수급도 꼬였고 이제 금리가 낮추는 과정이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환율이 지금 작동을 안 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딱히 지금 매력적이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물가 또 6, 7월에 좀 인내력을 갖고 봐야 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쌓이면 3분기 바라볼 때 시장이 이제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겠다라는 N자형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분기가 올라와도 1분기보다 높을 거라는 확신은 현지에서도 아직 없고 시장에서도 아마 그게 생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을 굳이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3분기 바라볼 때 N자형으로 좀 올라오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가전 같은 것들은 재고 사이클이 중국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테크 위주 그리고 일부 화학 아까 생산자 물가 같은 지표들 보시면서 중국 관련 화학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 소비재 화장품이나 의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서비스 쪽이나 이런 쪽에 임금 상승이 확인이 되면 조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우선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정경을 분리하는 어떤 중국 공산당의 스탠스가 다시 나와줘야지 뭐 네.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좀 자연스러워질 텐데 중국의 정경 분리나 안보에 대한 집착을 안 하길 바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쪽도 뭐 맞는다는 느낌이니까 안보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에 그냥 조금 내수를 챙기는 쪽으로만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너무 큰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